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 방법에 따른 기계학습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이 머신러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간단한 우리가 코딩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배우시는 게 코딩을 다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지도학습의 뭐 대표적인 예시 방법, 뭐 예를 들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어떤 코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맛보기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딩하면 너무 기가 죽으실 필요가 없이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제 사이킨런이나 이런 파이썬 기반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게 되면 비교적 간단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자체 아주 난이도가 많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자 이제 머신러닝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머신러닝 학습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머신러닝 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거는 첫 번째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자, 어느 정도 이제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정리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뭐 클렌징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엑셀 형태로 2차원으로 형성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답을 내는 규칙을 학습하게 되고요. 이 머신러닝은 그걸 통해서 예측,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거나 추론을 하거나 이런 걸 실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없으면 머신러닝을 수행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결국 데이터 수집이 머신러닝의 첫 번째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제를 실제로 응용할 때에는 실기반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리얼 월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리얼 월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코딩이나 이제 개념을 학습할 때에는 잘 정제되어 있는 이그젬플 데이터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그젬플 데이터를 쓰게 되고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이클런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라 보시면 되는데 머신러닝 여기 제가 좀 써드릴게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글로 그냥 쓸게요. 이게 필기가 잘 안 돼서요. 사이킷런이라고 하는데 사이킷런은 뭐냐 하면 파이썬을 우리가 할 때 파이썬 기반의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라는 말 자체가 도서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라이브러리라는 표현을 쓰냐면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쓰게 되면 자, 필요한 여러 도구가 갖춘 여러 도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죠. 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이제 아이리스 붓꽃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붓꽃이라고 하나요? 이 시옷인지 시옷인지 모르겠네요. 시옷인 것 같은데. 자, 붓꽃, 아이리스 이런 데이터가 대표적인 우리가 오픈 데이터 샘플로 많이 사용해요. 자,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워낙 간결하고 미싱 데이터도 없고요. 그래서 노이즈도 많이 섞여 있지 않아서 심플한 데이터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기반 데이터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전처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적합한 형태로,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분석하기 적합한 형태로 바꿔준 거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중요한 작업이죠, 사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가 뭔지, 학습 유형이 뭔지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자, 일단 데이터가 필요한데, 자, 데이터는 머신러닝에서는요 2차원 형태의 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수집이 되어 있으면 곤란하고요. 2차원 형태로 바꾸셔야 됩니다. 2차원 형태가 뭐냐? 라고 물어보시면 2차원 형태는 행과 열이 있는, 여러분들 그냥 대표적으로 엑셀 있죠. 네, 엑셀이 대표적인 2차원 형태의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도 그렇고 그 AI도 그렇고 가장 처리하기 쉬운 형태가 바로 2차원 형태의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하나하나 행이고요. 자, 가로축 행이죠. 세로축은 컬럼, 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특히 이 세로축에 있는 열이 하나하나의 피저, 특징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지금 케이스, 이
로우는 하나하나는 케이스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되겠죠. 보시면 4개의 핵이 있고요. 자, 각각의 지금 열의 데이터 집합이 있는데 여기 하나하나가 이제 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를 가지고요. 성별을 예측한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성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지도학습의 예시가 되겠는데, 자, 이게 레이블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Y가 되는 거죠. 레이블이니까. 나머지가 전부 다 X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사람 이름을 X로 넣기 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식별자니까 빼고 나머지가 X가 되겠습니다. 그냥 키나 체중, 생년월일도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넣는다고 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성별을 예측한다면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즉 이게 Y는 지금 결국은 이진 분류죠. 그러니까 분류의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분류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걸 종속 변수라고 하고, 자, 분류의 문제인 경우에, 자, 요거 레이블이라 표현하는데 요거를 또 파이썬에서는 타겟이라고 표현해요. 타겟, 영어로는 타겟. 그러니까 목표 변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부르는 명칭이 되게 많아요. 종속 변수, 목표 변수, 결과 변수, 영어로는 뭐 타겟, 레이블, 뭐 아웃풋 이런 게 다 같은, 뭐 디펜던스 베어러블 이런 게 전부 다 같은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이건 이제 식별 변수인데 굳이 이것도 뭐 하나 넣자면 나머지 변수 모두 다 이거는 이제 피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인풋 베어러블 입력 변수, 또는 뭐 또 뭐 있죠? 인디펜던트 베어러블 독립 변수라고 뭐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자, 이것을 우리가 사이클론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론으로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 아이리스 데이터는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붓꽃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붓이 이제 COC죠. 자, 붓꽃 데이터 제일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붓꽃 데이터가 결집값도 없고 노이즈도 많이 없어서, 자, 여기 이제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붓꽃이 3개의 종이 있대요. 3개의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뭐라고 그러죠? 뭐 품종. 그러니까 이게 품종이 되는 거죠, 종이. 그러니까 뭐 이 꽃잎의 뭐 꽃받침의 길이, 뭐 꽃잎의 길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품종을 맞추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붓꽃 데이터는 어디서 취하느냐?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파이썬 기반 라이브러리에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 하나로 이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사이클론 외에도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분석할 때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반드시 거의 쓰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판다스하고 이 사이클론을 같이 불러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판다스, 예, 이렇게 불러오셔야 되고요. pd from 사이클론 데이터셋에서, 자, 임포트 불러와라는 의미예요. 자, 로드 아이리스라는 데이터를 불러와라 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pd는 뭐냐면 판다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이썬 쓰시다 보면, 자, 나중에 이제 매번 판다스라고 다 쓰기가 어렵잖아요. 치기가 어려우니까 행렬 구조를 만들 때 pd라고 그냥 약어로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이 pd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변수의 명칭인지 아니면 지금 이거의 약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다스 pd라고 불리는 판다스를 임포트 해와라 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는 로드 아이리스하고 이렇게 괄호 이렇게 해주시면요. 자, 지금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린 건 좀 그렇고, 이런 식으로 코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데이터, Y 데이터, 그러니까 열 데이터하고 컬럼 데이터를 각각 또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컬럼에는 이런 게 있고, 컬럼 네임을 이렇게 표시해 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Y는 이 지금 품종, 요 변수가 Y 데이터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헤드 이렇게 하면 헤드만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속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치시면 이제 요 데이터가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지도학습 이제 분류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좀 지울게요. 네,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지도 학습, 그 중에서도 이제 분류를 우리가 파이썬으로 한다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 자, 지금은 너무 이제 긴장해서 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예제도 대표적인 이제 그 공용 데이터, 퍼블릭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제공하는 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보셨던 아이리스 데이터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위스콘신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이제 유방암 브레드 캔서라고 해서 유방암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런 데이터는 이제 예제 데이터로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합니다. 자, 이 데이터에는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특징들이 쭉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종속 변수는 여기 지금 잘려 있는 것 같은데요. 악성이냐 양성이냐. 네. 그러니까 답은 종속 변수의 아웃컴이죠. 결과 변수는 자, 악성 종양이면 진짜 암인 거고요. 양성 종양이면 이제 being largely 이거는 이제 그냥 가짜 암이라고 뭐라 그러죠? 양성 종양. 암은 아닌 거예요. 덩어리 여드름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총 이게 569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3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저가 X 변수가 되는 이 컬럼이 30개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0개의 X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종속 변수 Y는 이 유방암이냐 아니냐, 자, 요거를 지금 분석하는 요 데이터입니다. 예제가.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생겼고요. 자, 요것도 지금 제가 뭐 이 시간에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뭐 아주 긴밀하게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지금 이것을 뭐 분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얘기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파이썬을 분석한다 정도 맛배기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편하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사이클론은 기본적으로 지금 유방암 진단 데이터, 브레드 캔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샘플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나중에 여시면 자, from 사이클론 데이터셋, 그러니까 데이터셋 안에 있습니다. 사이클론 데이터셋. 사이클론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거기서 로드 불러와라, 임포트, 로드 브레스트 캔서, 그러니까 그 유방암 데이터를 불러와라, 임포트 해와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자, 지금 이 해당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변수 데이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매번 이거를 불러올 수 없으니까 이 데이터는 요거다라고 실행 변수를 저장을 시켜줍니다. 그럼 앞으로 데이터만 치더라도 브레드 캔서라는 이름을 칠 필요 없이 자, 하나의 그러니까 명칭을 지정해 주는 거죠. 임의로. 자, 지금부터는 로드 브레드 캔서라고 하는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라고 우리가 얘기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셋의 특징에 해당되는 우리가 데이터. 자, 요렇게 지금 명령을 쳐서 요걸 X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타겟이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target은 종속 변수다. 이렇게 해서 변수 Y에 저장을 각각 합니다. 그럼 나중에 X, Y 요 이름만으로 우리가 요 데이터셋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X는요, 우리가 여러 개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제 벡터잖아요.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대문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은 대문자로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X열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Y에 대한 이 열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샘플 코드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치시게 되면 자, 평균적으로 1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10개 이 데이터가 쭉 나오게 되고 자, 10개의 열로 이제 줄여서 이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또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한 3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건 데이터셋을 보기 위해서 이 파이썬을 이제 실행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로지스틱 회기를 통해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분류의 대표적인 이제 모델링이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학습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에 사용될 이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 나중에 좀 이 모델링에 대한 거는 나중에 길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냥 맛배기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이 알고리즘을 다 짤 필요 없이 이거를 사이클런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런에 있는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명령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불러와라. 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서요. 얘를 초기화 모델을 변수 모델에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매번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치면 이것도 낭비잖아요. 그래서 모델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할 모델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다 라고 해서 요 클래스를 지정한 걸 가지고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모델 핏 이렇게만 해도 아, 이 모델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파이썬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델 변수에서요, 우리가 fit 메서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학습을 하게 되는데 요 학습하는 이제 전달자로 우리가 x하고 y를 이렇게 그러니까 특징 그러니까 피저가 되는 거죠. 여기 x는 그 다음에 y는 우리가 그 이제 종속 변수 하나가 되는 거 x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지정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문자 x는 결국은 피저에 대한 하나의 이 그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제 피저와 y 하나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fit 메서드를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델 변수의 학습 결과를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요건 나중에 또 그 저기 이 뭐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얘기할 때 각각의 요게 뭘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각각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자, y는 predict 자, 이렇게 지금 이 predict의 이제 약어예요. 그러니까 y predict라고 이렇게 정해 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델의 predict 메서드를 실행해 준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지금 해줍니다. 그러면 자, 특징 x 여러 개 x로 학습된 이것을 우리가 ypred라고 하는 이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평가인데요. 자, 모델을 지금 요건 이제 학습을 시킨 거고요. 위에는 이제 학습된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accuracy score라는 걸 불러와라. 평가하는 지표가 되게 많습니다. 이건 평가 지표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있으면 자, 내가 지금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학업 성취도라는 게 있으면 영어 점수로도 학업 성취도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수학을 몇 개 틀렸냐 또는 몇 개 맞았냐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그 교과목을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하나의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그 사이클론에서는 accuracy score라고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불러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accuracy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precision도 있고 뭐 recall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accuracy score에 우리가 y 하고요. y 프리드는 자, 지금 제가 요 모델로 예측한 값이죠. 그러니까 예측한 값을 넣고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명령을 이제 실행해 주면 자, 값이 정확도가 이건 이제 정확도가 되겠죠. 에큐러시를 본 거니까 정확도가 자, 0.912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맛배기로만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뭐
이 코드를 이해하시는 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셨던 유방암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를 30개의 피저를, 그러니까 30개의 요 X 변수를 이용해서 지금 마지막 최종 그 양성이냐 아니면 악성 종양이냐 암이냐 유방암을 예측하는 거였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하면 자 0.91, 91%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더라, 분류하더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요 값만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학습한 모델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또 말씀을 길게 드릴 텐데, 우리가 이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가 있고 학습할 때 사용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는 테스트 데이터가 또 있어야 돼요. 자, 트레이닝 테스터와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로만 하니까 자 지금 91%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증하는 데이터를 따로 쓰지 않고 지금 이걸 두 개를 같이 쓴 거잖아요. 같은 데이터에서 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과적합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91% 정확한 게 아니라 지금 과하게 적합이 되어 있는, 학습이 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다른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정확도가 이렇게 높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특히 뭐 의료 분야에서 이제 하시게 되면 A 병원, B 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학습을 했으면 전혀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는 C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지금 이건 이제 예시를 보여드린 거니까, 이렇게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확도를 출력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학습 모델,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성능이 어떨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 뭐 우리가 시험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 평가를 해서 이제 새로운 문제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은행식으로 문제하고 답을 외운 거에 대해서 답을 맞추려고 하니까 되게 높게 나온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평가 외에도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여기서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도만으로는요 학습 결과가 올바른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사이클론에서 제공하는 지금 이런 데이터는 약간 밸런스라고 해요. 균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37.3%, 2.7%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좀 잡힌 데이터예요. 좀 양성 데이터 값이 많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4대 6 정도로 지금 잡혀 있죠. 근데 실제 제 데이터들 보시면 임밸런스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의료 데이터는 임밸런스 된 게 많아요. 임밸런스는 뭐냐면 불균형 데이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불균형 데이터가 많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악성 진단이 악성 종양이 실제로 지금 전체 데이터의 2.6%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학습할 때 대부분 양성으로 예측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모델링이. 이렇게 되면 정확도는 되게 높지만, 네, 실제로는 이게 모든 데이터를 다 종양이 없거나, 그러니까 양성이거나, 양성으로 대부분 이걸 판단을 하니까 양성의 정확도가, 양성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97.4%잖아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97.4%라는 건 악성을 하나도 못 잡아낸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굉장히 그 그릇된 이제 값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불균형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런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네요. 자, 그럼 비지도 학습의 예를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예는 대표적인 게 클러스터링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코드를 뭐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맛배기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코드라는 게. 자, 이번에는 이제 대표적인 또 이제 그 공용 데이터 중에, 퍼블릭 데이터 중에 하나가 와인 데이터 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와인의 화학 분석 결과에서 나중에 와인의 종류를 예측하는, 분류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 셋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성분이 뭐 알코올이 몇 퍼센트냐 뭐 이런 걸 통해서 최종 A 와인이냐, B 와인이냐, C 와인이냐 이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예제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그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뭐가 없죠? 예, 그렇죠. 레이블이 없죠. 그러니까 결과값,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없습니다. 이걸 빼고 지금 여기서는 이거 다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만 이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클러스터링에서 예를 들면 알코올 도수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색깔 농도, 그 와인의 색깔이죠. 색깔의 농도 짙음이 뭐 0부터 10까지 이렇게 숫자를 매길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세 개의 집단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뭐 이런 식으로요. 세 개의 이제 그 이 분류를 해본다면 비주도 학습으로 어떤 특성이 어떻게 분류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거리 기반에 의해서 클러스터링이 됩니다. 자, 자세한 모델링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샘플 코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데이터셋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로드 와인 데이터를 불러와서요. 데이터 변수에 저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라는 거 치기만 해도 이제 와인 데이터구나 라는 거를 지정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y는 데이터. 자, 이렇게 치시게 되면 샘플 코드를 치시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몇 개의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모델을 이제 구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자, k-means 클러스터링을 불러옵니다. 자, 이 k-means는 클러스터라고 하는 요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클론에서. 그래서 요거를 불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모델 변수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치는 거는 그 우리가 k-means 클러스터를 초기화해서 학습점 모델로 만들어 주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하이브 파라미터가 되겠는데 n 클러스터, 그러니까 클러스터 개수를 정하는 거거든요. 3.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알코올 농도와 이 진하기 색깔로 만약에 3개의 그룹을 나누겠다 하면 요 3이라고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 우리가 모델 피팅을 해서 요 X 변수죠. 여기 알코올 농도하고 그 컬러 인텐시티, 컬러 이제 진하기 요걸 두 개를 가지고 요 두 개 이제 이것도 이제 두 개가 되니까 행열이 되니까 X라고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리디션 모델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쳐줍니다. 그러면 이제 예측된 값이 요 FRED 소문자로 쓴 이 프리드라는 변수의 예측값이 이제 저장이 돼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학습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링 이후에 자, 이게 어떻게 잘 학습이 되는지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프리드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지금 클러스터링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 집단으로 나눠졌냐? 자, 이때는 우리가 시각화를 해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세 개의 집단이 어떻게 지금 분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치시게 됩니다. 자, 치시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각화하는 게 매플로립이라고 해서 파이썬에서는 매플로립도 있고요, 뭐 C본도 있고요. 자, 이런 라이브러리가 다 있습니다. 시각화하는 라이브러리가. 그래서 요건 나중에 그리고 요 매플로립에 대한 걸 PLT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나중에 PLT 쇼만 치셔도 매플로립에 있는 요거를 요 표로 이제 시각화를 해달라라는 요 약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SPLT, PLT.show만 치셔도 요걸 다 친 거랑 똑같은 현상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스캐터에 대한 이제 그 파라미터 지정이에요. 뭐 색깔을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건데 이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그래서 이게 좀 파이썬 기초 파이썬이 있어야 되고요. 중급이 있어야 되고 고급이 있어야 되는데 한 수업에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너무 이게 다 그 배경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기초 파이썬에 대한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또는 뭐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그 뭐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 그거 보셔서 좀 독학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PLT 쇼를 누르시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요렇게 시각화 클러스터링한 값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 점들은 하나하나의 스캐터 플롯이잖아요. 이게 하나하나의 와인의 케이스 사례가 되고요. 자, 색상은 어느 집단에 지금 속하는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여기 앞에서 지금 컬러를 지정한 대로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요 노란색 별 이건 뭐냐면 센터라고 해서 요 집단의 중심값이에요. 자, 중심값을 보여준 시각화하는 이런 값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매플로립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요 지금 우리가 그 와인에 대한 어떤 농도 하고요, 알코올 도수 이 두 개의 어떤 피저만으로 세 개의 어떤 와인 그룹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사용할 때 우리가 이 저기 뭐죠? 그 비지도 학습을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코드 자체는 길진 않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